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변경이 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모기지 규정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지킬 필요는 없는 이러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 모기지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보고 나서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은행이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나와봐야지 좀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은행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모기지를 옮기는 경우에 리뉴얼을 하는 경우에 더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규정은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하로 맨 처음에 집을 구매하시고 단 한 번도 리파이낸스를 하신 적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 타은행으로 옮겼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지키는 은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키는 은행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이제 uninsured mortgage라고 하죠.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을 은행에서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규정이 진행이 되는 11월 21일쯤 가서야 어떤 은행이 참가를 하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OSFI에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모기지를 진행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보험이 이미 가입이 된다면 렌더 입장에서는 사실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기존 규정에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사실상 OSFI 규정에 맞춘다고 한다면 모든 은행이 인컴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못 나오더라도 타 은행으로 옮기는 거에 있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게 OSFI 규정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은행도 이 규정을 지키는 곳은 없죠. BC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크레딧 유니언 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쪽은 일반적인 브로커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은행이고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모기지 브로커 중에서 모기지 스페셜리스트와 연줄이 있으신 분들과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룰은 더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가 모기지를 리뉴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1 밀리언 밑에는 다운 페이먼트를 20%를 안 하시더라도 구매가 가능한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집 구매 가격이 1 밀리언이 넘어가게 되면 20%를 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조금 풀어서 이제는 1.5 밀리언까지는 다운 페이먼트 20%를 안 해도 진행이 가능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서는 1 밀리언짜리 밑에 가장 최소의 다운 페이먼트만 한다고 한다면은 first $500,000까지가 이제 5% 다운 페이먼트 그러면은 $25,000가 되겠죠. 그리고 1 밀리언 밑에니까 이제 first $500,000부터 이제 1 밀리언까지는 차액이 50만 불이죠. 그렇게 되면은 50만 불이 10% 하게 되면은 $50,000. 그러면은 최소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는 $75,000였는데 이제 이 규정이 변하게 되면서 1.5 밀리언이면은 이 first $500,000에 대한 5%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25,000가 되겠죠. 그리고 이 $500,000 to 1.5 밀리언까지는 이제 10% 다운 페이먼트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10만 불이 되겠죠. 왜냐면 1 밀리언에 대한 10%니까 이 10만 불과 2만 5천 불을 합쳐서 최소로 하셔야 되는 다운 페이먼트는 이제 $125,000가 되는 거예요. 12만 5천 불이 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1.5 밀리언에 가까운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실효성에 대한 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BC나 아니면 온타리오 정도에서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뭐 알버타나 뭐 에드먼튼에 계시는 이러한 고소득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는 이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30년 상환을 이제 풀어준다. 이러한 개념인데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상 하셨을 경우에는 이게 uninsured mortgage라고 해서 30년 상환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하로 하시는 경우에는 30년 상환 옵션이 없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이제 규정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모든 first time home buyer에게는 모든 하우스에 관련돼서 30년 상환을 풀어주겠다라는 정책이고 그리고 insured mortgage라고 하죠.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하로 진행하는 경우에 새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30년 상환을 풀어주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규제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로만 일단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고 30년 상환을 하게 되면은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최근에 인컴 대비해서 이제 LTI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4.5배로 규정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실 바뀌는 규정들이 그 LTI라는 규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실효성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또 규정이지 않나라는 또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의 규정이 많이 변하는 이런 상황이고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기지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